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4포인트 0.16% 올랐고요. 코스닥은 1.6% 상승하면서 둘 다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러시아발 그런 우려감으로 하락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좀처럼 협상을 쉽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국제적인 정세가 계속해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좀 이제 깜짝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보았을 때는 상승을 했지만 수급 자체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그런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 빠르게 지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칼을 뺐으니까 자, 무라도 썰어야지라는 그런 푸틴의 마인드로 좀 이제 공격을 계속 가하는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 이제 이해관계를 통해서 좀 그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득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는 진짜 네, 엄청나게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미 이제 국제 사회를 상대로 지금 이제 등을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그 본인들의 의도대로 뭔가 우크라이나 통한 이득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러시아는 정말 이제 심각한 경제 타격과 네, 그런 국제 그 경제에서도 좀 이제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할 것 같고요. 푸틴도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국가적으로 한번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겠지만 이미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회담이 이제 2차 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뭐 우리나라 증시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히.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좀 잘 이제 버티고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확실히 이제 좀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는.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궁지에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게 맞고요. 우크라이나가 이겼을 경우에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쟁을 일으켰던 그 독재자 수준이죠, 거의. 네. 그런 사람이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코로나에 벗어나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도 점점 진행이 되고 좀 경기도 회복되는 그런 좀 시기가 자연스러운 시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전쟁이 추가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상황을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장기 투자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단기 투자는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고요. 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수급도 굉장히 급변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 맞추기를 한다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고요. 네.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성장성 있는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걸 좀 염두를 해주시고 계속 이번 시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나 뭐 코스닥 차트나 다 똑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큰 움직임 없이 네, 아래에서 이제 저점 다지기를 하면서 바닥 라인을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더 볼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급도 다 확인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환율을 좀 보게 되면 환율은 1208원입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 환율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또 기준금리를 올릴지 3월 달에 이제 FOMC에 대한 그런 결과가 있을 텐데 그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린다면 달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월봉 추세 입장에서는 좀 1200원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이 달러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같이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막 무진장 올라가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을 1250원 정도로, 네, 조금만 더 올라가더라도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더 올라가는 구간은 사실 뭐 큰 이슈가 없고서야는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에서 차분하게 그냥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사실 이전에는 달러가 올라가면서 좀 내려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더 큰 타격을 입는다, 환율 때문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런 상황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프랑스, 뭐 독일 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가 선제적으로 좀 올랐는데 유럽 증시도 좀 같이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내일 뭐 상승을 할 것 같네요, 일단은. 그래서 뭐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장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긴 합니다만,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합의를 하든,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가 결국엔 버텨내든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서방에서도 지금 이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러시아를 규제를 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래서 뭐 이 이해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국채금리는 네,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1.7%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국채금리가 또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이 전쟁 상태가 계속 장기화가 되었을 경우 또 이제 국제 그 기금을 묶어버렸죠. 네, 러시아를 이제 차단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수출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가 또 거기 판매하는 것도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또 러시아 내 공장이 있기 때문에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경제 그 추정치가 좀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뭐 판단이 있어서인지 이렇게 또 국제금리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FOMC가 그렇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굳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지금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물가에 따라서 지금 물가에 초점을 맞춰서 FOMC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가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위기감 때문에 원자재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FOMC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변동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섣불리 좀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기보다는 차분하게 네, 움직이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350원 상승해서 1.68% 올랐고요. 21,1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네, 거래량이 또 많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5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되면서 확실히 이제 힘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시간의 거래도 거래가 많이 되었고 21,400원으로 네, 한 30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좀 더 올랐었지만 뭐 마지막에 좀 눌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제 매수세가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것이 보였고요. 일별 거래량은 어제 대비해서 뭐 절반 수준? 네, 절반 수준이지만 그래도 네, 1,500만 주 가까이 유지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2천만 주 가까이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고 주가가 좀 내릴 때마다 한 번씩 대량으로 매수해주는 그런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3일 연속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라인, 그죠? 저점이죠. 저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40% 가량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하지만 뭐 두산중공업이 단기간에 40%를 올랐다라고 해서 앞으로 뭐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눌러왔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눌러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유상증자 가격 결정과 그다음에 신주인수권에 대한 그런 거래 때문에 좀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신주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이제 공매도를 교환했던 그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많이 평소보다 눌렀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원래대로 정상 궤도로 좀 돌아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박스권에서도 이제 절반 정도, 절반 사실 아래죠.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추세에 있어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241선을 따라서 꾸준히 평균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241선은 주가가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꾸준히 우상향 해가지고 19,400원 정도가 되었고요. 네. 이 말인즉슨 두산중공업이 19,400원을 거의 6개월 동안은 평균적으로 유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주가가 오랫동안 좀 횡보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고점 대비해서 이제 241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래 횡보를 했고 그다음에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횡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41선의 상승 추세를 보았을 때는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 비슷한 패턴이 좀 완성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급등 라인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터지는 것인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있다가 신주 상장 이후에 좀 소화 물량을 거치고 터질 것인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건 이슈는 이제 탈원전 정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친원전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국내 원전 시장이 다시 한번 활력을 띨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거래량이 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이제 내일 또 오늘보다 감소를 하는 것인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할 것인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상승 추세를 좀 탄다 싶을 때는 며칠 이제 거래량이 감소를 하더라도 금방 늦어도 이제 5일 뒤에는 좀 거래량이 다시 회복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추세에서는 꾸준히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평소처럼 이제 뭐 800만 주 아래 500만 주 정도로 또 유지가 되면서 꾸준히 이제 주가가 이어간다면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을 좀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이 하락 의문선을 뭐 단숨에 돌파를 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굉장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두산중공업이 주가를 위치를 했다. 그동안 이제 견뎌왔던 그 시기가 결국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뭐 이 정도로 보고요.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네, 괜찮네요. 월봉도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2월 월봉이 1월 달보다 높아졌습니다. 끝단이 높아졌고요. 이대로 네, 이제 3월이 시작되죠. 여기 이제 3월이죠. 오늘 3월이기 때문에 네, 2월 월봉 다음에 이제 또 3월이 터졌고요. 이 3월 달에는 거래량이 더 증가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아까도 계속 일봉을 보면서 제가 거래량을 중요시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는 그 달에 좀 두산중공업이 많이 상승을 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좀 세력주 같이 두산중공업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20월봉선과 좀 수렴하는 패턴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결국엔 또 이렇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상승 추세로 꾸준히 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다음 종착지는 3만 원 이상이 될지 4만 원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급하게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꼭지가 어딘지 바닥이 어딘지 그걸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밴드를 만들고 그 밴드에 왔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 습관, 그리고 그 밴드에 왔을 때마다 좀 매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해도 되고요. 고점 자체를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위로 뻗어 나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보셨을 때는 이렇게 17,400원 정도가 뭐 고점이라고 했을 때 요 시기죠. 요 시기 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뻗어 나갔을 때 이건 이제 상승 장악형 네, 차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박스권이 뚫렸을 경우에는 그대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 신호가 딱 이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런 신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26,000원 상당히 이제 요때 매물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제 요 꼬리에서부터 물려왔던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이 오랫동안 횡보를 진행해 왔던 터라서 이 고점에 좀 고점 밴드에 물려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뚫어주는지 거래량이 실려서 한 번에 뚫어주는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두산중공업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어떤 매수 세력이 붙었을 경우에는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급등을 했다라고 해서 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시지 마시고 평소대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올랐을 때 뭐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은 사실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패턴을 사실 이렇게 단기간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매도를 요때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요때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두산중공업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이제 내렸을 때 매수를 해야지라고 하시고 계실 텐데 사실 그게 내려오지 않고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의도 자체가 패턴이 좀 흔들리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이제 또 높이 올라갈 때 추가로 매수해버리는 급하게 매수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의 페이스대로 딱 이제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습관 그리고 매도도 본인이 목표했던 가격까지 올 때 혹은 이제 이 고점 라인이 딱 왔을 때 기준을 정하고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딱 이제 주식 이 차트라든지 그런 흐름 자체가 본인의 흐름대로 간다라는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흔들리게 되면 진짜 한도 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염두해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네,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여러 패턴으로 좀 매매를 해보았지만 좀 자산을 지키기 위한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일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있어서 네, 자산을 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는 또 이제 그만의 또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튼 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는. 자, 오늘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개인 투자자 112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이 34만 주, 35만 주 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79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그동안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던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때 뭐 들어왔지만 기간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양매수가 제대로 들어왔다. 대신 이제 개인 투자자가 112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사실 오늘 3월 2일이었고요. 3월 2일이 3월 4일 유상증자 신주 상장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권리 공매도가 가능한 날이었고요. 그 권리 공매도라는 것은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될 때 그걸 이제 미리 공매도를 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날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네, 권리 공매도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고 공매도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어제 금융투자발 공매도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없었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주 이상씩 지금 계속 매수가 붙었고요. 확실히 2월 16일, 그러니까 2월 달에 그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일주일, 2주일 정도 만에 한 150만 주 가까이 매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상 매집한 것 같네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신주 청약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그 신주 청약을 했을 때 저번에 이제 6%대 지분을 국민연금공단이 이렇게 연기금이 가지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또 이렇게 추가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 이상 8%대까지도 지금 두산중공업을 매집을 하겠다. 뭐 그렇게 그런 의도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장기 투자로 이제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이 턴어라운드하는 두산중공업의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성장성 있는 그런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모펀드는 뭐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정말 오래 끌어왔죠. 네,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이게 2,000원에서 지금 2만 원대로 거의 뭐 10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10배 가까이 단기간에 올랐으니까요. 단기간이라는 것은 뭐 2년? 네, 2년에 10배도 엄청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2,000원대가 형성되었던 이 가격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매출이 10조인데, 그 연결 매출이 10조인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2,000원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이 시가총액이 1조대로 떨어졌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던 거고요. 그 부채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 자체가 이제 좀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우려감 때문에 계속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신사업 기대감과 유상증자를 두 번이나 거치면서 많이 정상화시켰고요. 앞으로 이제 상승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런 신성장 사업에 대한 성장성입니다. 그런 성장성을 보고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이긴 하지만 사실 두산중공업이 고평가되었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사업 분야라든지 그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어, 탄소에서 친환경 에너지, 그죠? 친환경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쪽, 풍력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이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인 에너지 이 인식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 에너지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한 국가에 특히 이제 러시아와 같은 그런 국가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찾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방향과 두산중공업에 대한 방향이 상당히 이제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참아왔던 그런 힘을 좀 뿜어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적정 가치가 평가가 되어서 횡보를 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목표가가 정확하게 얼마까지는 저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확실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차트를 보았고, 오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이제 계속해서 2천만 주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늘었습니다. 잔고는 늘었고요. 2210만 주에서 2248만 주, 그래서 한 30만 주 정도 늘었고요. 뭐 크게 많은 양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계속 2200만 주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거래가 1거래가 좀 많았고요. 여기에서 좀 대부분은 금융투자발 매도 물량이 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높게 유지가 되었지만 그 중에 공매도로 사용된 거래는 많이 없었습니다. 67만 주밖에 없고요. 확실히 이제 매도량이 개인 투자자에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로 쓰인 매도 물량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 공매도 거래도 분명히 제가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진장 이제 이 공매도를 쌓아 놓으면 사실 주가가 이제 원전이 잘 되어가지고 올라가거나 뭐 친환경 에너지가 대박이 터져서 이제 올라갔을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가격대에서 두산중공 가격이 계속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총 공매도 금액이 4천억이 이제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이 많은 수량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그 유상증자 신주와 함께 교환을 한다면, 혹은 1WR, 그죠? 그 두산 중공업의 그 1WR과 함께 좀 교환을 한다면 상당히 이제 많이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무회도 잔고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에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이 국무회도에 대한 잔고와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렸다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차잔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차잔고, 오늘은 이제 또 체결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690만 주 되었고요. 상환은 93만 주 되어가지고 체결량이 이제 순 체결량이 한 600만 주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늘이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권리 공매도 차원에선지 이렇게 대차 잔고를 좀 많이 늘려놓은 모습이네요. 그래서 7,800만 주 고점을 찍고 그동안 열심히 좀 감소했던 대차 잔고가 또 한번 늘어났지만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이 600만 주 중에 공매도가 좀 나오더라도 우리가 뭐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주가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선제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쳐가지고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고, 그 공매도를 쳐놓은 것을 이미 이제 신주 상장을 위해서 많이 준비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새로 나올 수 있는 공매도량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도 오히려 미리미리 다 나왔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신주 소화 물량에 대해서 주가가 뭐 급락을 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지금 원전에 대한 관심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대외적인 상황이 만들어졌고, 국내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만약에 이제 신주 상환을 이제 염두를 해두고 있다면, 뭐 크게 더 내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조정을 받기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냥 뭐 주가 예측할 필요 없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차장고 이 정도로 보았고,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추정 물량은 79만 주에서 이제 당일 58만 주 매도로 전환이 되었고요. 추정 대비해서 좀 마지막에 많이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한 130만 주 정도 이제 차익이 발생했고요. 어제 이어서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권리 공매도가 가능한 날이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수급이고요. 그래서 전체 비중은 7.7%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합병 신주가 발행될 때도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그 7월 21일에 신주가 상장될 때 많이 상승했던 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도 이틀 뒤에 금요일에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소식은 오늘 이제 긴급 운영자금 3조 원을 모두 상환을 했다. 상환을 완료했다라고 두산중공업에서 공시를 했고요. 이제 완벽하게 3조 자구안이 끝났다. 그래서 어제도 산업은행발 그 채권 관리를 이제 끝냈다. 졸업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완벽하게 졸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긴급 운영자금 3조 원을 이제 상환을 했다. 그래서 5천억을 다, 5천억을 다 갚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5천억을 다 갚은 것 같네요. 그래서 5천억 원을 이제 채무 상환에 사용을 했고, 나머지 6,500억을 신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5천억 같은 경우는 그 계획이 올해 다가오는 그 차입금에 대해서 좀 상환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일단 뭐 미리 사용된 것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완벽하게 3조 자구안은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걱정해야 될 상황은 이제는 재무적으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5천억을 이용해서 올해 웬만한 차입금도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식 그 전자공시에 있었거든요. 그 패턴이.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런 걱정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볼 때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비전을 좀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보면 될 것 같다. 그만큼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명도 두산 에너빌러티죠. 네, 그렇게 전환을 한다라고 이제 그 검토를 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3월 달에 열리는 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보면 뭐 바뀔지 안 바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한 구독자분께서 에너빌러티죠. 네, 두산 에너빌러티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물적 분할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사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좀 이제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물적 분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명 변경인 것 같고요. 그만큼 중공업 이미지보다는 이제는 에너지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변경을 추진을 하는 것 같고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그 플랜트도 거의 에너지 관련 플랜트였기 때문에 이제는 건설 사업보다는 그런 플랜트 에너지 발전 플랜트 사업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이름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두산중공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명을 대표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원전에 대한 소식을 이제 또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그 전에, 네, 한기평에서, 네, 한국기업평가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바꾼다. 그리고 신용등급을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채권단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신용등급이 BBB-에서 BBB로 상향을 했고요.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작업을 통해서 재무 부담이 완화가 되었고 영업 실적 또한 개선되었다라는 점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산중공업의 순차입 규모는 2조 7천억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도 114%와 28%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작년 말 두산중공업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각각 이제 146%와 35%였는데 이렇게 유상증자를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줄었다고 하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114%라고 합니다. 이제는 100% 아래로 떨어진다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00% 초반이라고 해도 지금 계속해서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폭을 보았을 때는 이미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재무 개선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률도 3.8%를 기록을 하면서 이익률도 개선을 성공을 했고요. 네, 수주 잔고는 11조 5천억 수준으로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매출과 그 영업이익도 기대가 된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원전 사업과 SMR 사업,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풍력 발전, 네, 그 다음에 수소 경제가 또 형성이 되었을 경우 또 이제 그쪽으로도 두산중공업이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원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신재생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석이조죠.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이제 좋은 포지션을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에 대한 소식인데요. 먼저 이제 조금은 애매한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제 원전 수출도 발목이 잡혔다. 그래서 한수원에 대한 이집트 사업이 안개 속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어제도 이제 제가 잠깐 흘려가면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집트 이 원전 수주가 사실 4월 달에 최종 계약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최종 확정이 된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이 사실 이제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이 또 주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돈줄이 막히고 이제 그런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고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 쪽에 규제에 참여를 하면서 이 러시아 그 국영기업 원전 기업이죠 AS 이사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수원에 대해서 또
최종 계약을 할지 좀 의문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원전에 대한 이 이집트 엘다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건설이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집트 엘다바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도 조금 의문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두산중공업이 이집트 엘다바에서 6천억 가까이 수주를 잡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소식은 뭐 크게 좋진 않지만 일단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이집트 이 원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독립을 위해 다시 원전을 검토하는 국가들도 많아졌고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점에서 검토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제 후보 평가가 완료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2024년 말까지 후보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2029년에 허가 절차를 종료해서 건설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주 안에 논의를 마무리 짓고 입찰을 열 예정이라고 하고요. 체코 원전에 대한 입찰도 곧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두코바니발 원전 한 개고요. 그다음에 그게 원전 수주하는 국가에서 또 이제 테헤란 원전 그것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수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업비는 60억 유로, 거의 8조 900억 정도고요.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3파전이죠. 우리나라 한수원과 그다음에 프랑스의 EDF, 그다음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세 개사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 건설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한수원의 킬로와트당 건설 비용은 3,717달러인데요. 프랑스는 7,800달러고요. 미국은 1만 1,600달러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고 프랑스는 이제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격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근데 프랑스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웨스팅하우스가 이미 이제 폴란드 원전 쪽을 좀 MOU 체결하면서 현지 기업들과 체결하면서 폴란드 원전 사업이 좀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체코 EDF도 지금 보시면은 현지 기업들을 또 프랑스 발전 그 플랜트 진출로 또 보장을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폴란드에 이어서 네, 미국도 이렇게 이 체코 쪽에 MOU 체결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수원도 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체코 원전이 우리나라가 따낸다면 굉장히 뭐 큰 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어디가 수주를 하던 뭐 미국이 하던 우리나라가 하던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이제 유리한 상황이다. 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도 그 주기기에 대해서 많이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원전 협력을 명분으로 한다면 충분히 네, 부분 계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폴란드 원전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은 SMR 시장이죠.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 파워와 SMR 시장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SMR 시장이 확정된 것은 미국의 6기, 아이다호주의 6기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6기고요. 그러고 루마니아에도 폴란드가 12기인가요? 네, 루마니아도 12기고요. 폴란드가 6기였는지 제가 헷갈리네요. 네. 아무튼 굉장히 큰 규모로 또 이제 건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불가리아에서도 네, 그리스와 원전 사업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SMR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이 SMR 기술이 이제는 뜬구름 잡기라기보다는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둔 기술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 건설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 좀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전에 대해서 좀 꺼리던 국가들이 대형 원전보다는 SMR 쪽으로 바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기사는 자세하게 못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또 네, 불가리아, 그리스 이렇게 또 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세계적으로는 계속해서 원전 확대 신호가 나오고 있고 SMR이라든지 뭐 대형 원전이라든지 계속해서 좋은 기회가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제 러시아발 이 이집트 원전은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네, 두산중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무 개선도 다 마무리가 되어 갔고 신성장 이 에너지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점점 이제 살이 붙으면서 사업화가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면 두산중공업에 대한 전성기가 곧 찾아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주가에 대한 반응도 선제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